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엄청난 속보가 나와주면서 우리 리플이 1,000원까지 올라가주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사는 지금 블랙록이 이 XRP 신탁을 등록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상승을 시작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30분 만에 가짜 뉴스라는 정정 보도가 되면서 가격이 모두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중요하게 보실 점은 리플의 가격 폭등 가능성입니다. 지금 ETF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고 화력으로도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떠도는 것도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상승하는 줄 알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셨다가 고점에 물려 계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잘 선별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호재 기사만 쫓아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와 펀더멘탈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은 이 애플과 MS 주식 또는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 시점은 너무 바닥 구간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에서는 우리 리플 효과적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는 이 매집 자료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적금처럼 꾸준히 매집해 나가셔야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주기로 보셨을 때 2년 동안 하락 흐름을 보여줬다가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도 동일한 모습인데요. 하락 흐름과 상승, 하락 흐름과 상승. 지금 현재도 보시면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고 이제 상승 초입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셔서 이 고점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도하시면서 수익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죠. 소송 리스크와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됐고 그 자리를 XRP가 대신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그동안의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링크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셔서 먼저 자료부터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우선 우리 리플의 가격을 억압받았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소송 리스크와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유동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죠. 그 부분이 뭐였어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잘 파악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많은 개인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주식과 코인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질수록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금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시세를 만들어 가줄 수 있지만 시총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자금으로는 시세를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만큼 시총이 높고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끼게 되는 건데요. 금리가 높게 되면 이 대출을 더 적게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그만큼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보다 이자를 더 내게 되면 투자금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금리 스탠스를 확인해 나가시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올해 금리 결정은 한 차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금리 결정도 동결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85.9%가 금리 동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속
연설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을 예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금리에 대한 이 방향성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가 지표를 보고 선행 지표를 보고 앞으로 내년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왜 계속되나 했더니 높은 근원 물가가 아직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 30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맞춰서 또 한 번 시장은 변동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하시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원 소비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줄 거고, 그럼 우리는 리플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돼요? 일부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저점 추가 매수 자리를 확인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등하겠죠. 오늘 새벽에 보셨듯이 ETF 승인처럼 엄청난 활약을 만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약간의 상승 흐름은 만들어내줄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조금씩 저점 구간에 우리는 물량을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대외적인 글로벌 거시 경제를 확인하는 이유는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리 선 대응을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2-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오늘 저녁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실시간 자료 받아보시고요. 리플에 대한 매매 대응 자료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리플 효과적인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시드 확보하시고 그 부분으로 통해서 우리 리플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시면 2년, 3년 뒤에 엄청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는 건 이제 곧 나중에 리플 ETF도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시면요.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리플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SEC가 리플에게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을 진행했고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소송을 끌고 오다가 2022년 작년이죠.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 2023년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이 기간 판매에 관한 부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한 부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불분명했습니다. 명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이라고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이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3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던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으나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SEC는 이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했던 건 이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XRP를 판매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승소를 하는 건이거든요.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송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근 11월 9일 날짜까지 SEC와 리플은 이 법원에 브리핑 일정을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소송 원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락 여기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리플은 XRP의 기간 판매에 관련하여 11월 9일까지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 회의를 하고 법원의 일정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는 SEC가 지금 현재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일부 승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SEC는 벌금으로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2억 5천 달러 이상은 지불 불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SEC와 리플은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리플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과 존디튼 변호사는 똑같이 7억 7천만 달러의 미만 합의금으로 지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7억 7천만 달러 벌금에는 XRP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판매 규모인데요. 그중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용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것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졌다라는 걸 미뤄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규모만 합의금으로 지금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의 암호화폐 제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게리 게슬러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눈앞에 벌어진 이 FTX 창업자의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 SEC에게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지금 중요하게 남아있죠. 이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리플은 합의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리플과의 소송은 리플이 지금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리플 CEO는 지금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까지 지금 줄어든 마당에 리플과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항소심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에서라도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여기에 집중시켜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지금 현재 리플과 합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리플 입장에서도 보시면 SEC와 소송이 끝나는 대로 IPO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은 SEC와 소송이 끝나는 대로 IPO 추진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비공개 IPO 로드쇼까지 열었고요. 최근에는 리플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를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죠.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합의를 빨리 마무리가 돼야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리플은 그동안에 3년이라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습니다. 이제 리플이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건 SEC가 결과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금 낮추기 위한 액션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합의를 통해서 IPO까지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리플 가격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EDX 마켓에서 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XRP가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서 상승력을 크게 만들어냈었지만 현재는 10월 31일 날짜부로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자마자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이 두바이에서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역시 EDXM에 상장되어 있던 이 세 가지 종목과 동일한데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던 비트코인 캐시는 EDXM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는 XRP가 될 것이라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의 소식은 10월 초부터 계속해서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XRP가 대신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줬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0월 말일에는 이 비트코인 캐시가 정확히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은 이 두바이에서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라는 게 이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만으로도 리플에겐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바이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허브로서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 관통하는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금융 허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즉 전 세계의 절반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XRP의 트랜잭션이 증가하게 되면 XRP의 가격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두바이에서는 리플,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가지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SEC 전 국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XRP가 비증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해도 다른 토큰의 선례로 인용돼선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신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 역시 리플이 승소해도 다른 토큰들의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아날리사 토레스 역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죠. 결국 XRP만이 비증권으로 인정이 되는 셈이고 기간 판매에 대한 합의금만 마무리가 된다면 XRP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더불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코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래소 내에서도 이 명확성을 가진 XRP가 여기에 신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리플은 이제 단기적으로 1달러가 아닌 10달러 그 이상으로도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렉 크립토는 2024년 5월까지 XRP가 27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인 부분이고요. 지금 계단식 상승 흐름으로 지금 강력했던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890원대의 저항대를 지금 돌파시켜 주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연 고점 여기 뚫어주게 되고 다시 1달러 그 이상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매도 던지실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와 리플 그동안의 자료들,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모두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